네, 안녕하세요. 심플러티입니다. 오늘도 급등이 나왔네요. 삼성전자가 지금 3%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전 적정 비중을 5일선 이탈 전까지 들고 가신 분이라고 하면, 또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더 마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5일선 이탈 전까지 일정 적정 비중은 이제 계속 끌고 가는 전략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실시간 종목들 좀 봤는데 또 셀트리온 관련주가 또 상위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 제가 또 텔레그램에 공유드렸던 대웅제약도 지금 랭킹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헬스케어, 그다음에 셀트리온, 그다음 피플바이오도 많이 상승했네요. 또 대한항공 보이고 SK하이닉스, 또 대웅 이렇게 보이는데, 일신바이오가 이제 좀 하락을 크게 했습니다. 현대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또 신풍제약도 상위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20위권 이내에 지금 셀트리온 관련주가 모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제가 뭐 아침 방송이든 어제 저녁 방송이든 여러 번 강조드렸던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왔어요. 장중 많은 분들께서 이제 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어떤 판단은 뭐냐면, 제 의견입니다. 네. 이 종목은, 일단 바닥권에서, 지금까지 100% 이상, 140%까지 급등, 잠깐만.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네, 헬스케어. 또 지금 8만원 시작했으니까, 2배 가까이 올라갔네요. 맞아, 100% 올라갔습니다. 그랬고, 장대 음봉이 만들어진 약간의 이제 큰 베리어, 저는 큰 장벽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일선을 일단 어제는 이탈했는데 오늘은 다시 세우는 어떤 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중 출렁거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 마이너스 3%까지 꺼져 주기도 하고, 그리고 고가가 8%까지 또 이제 급등을 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락 중에 나온 위에 꼬리 아래 꼬리 양선은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은 하지 않은 부분이고, 거래가 아마 점차 좀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면서 MACD도 꺼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우선 단기 과열권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추가 매수를 하고 혹은 뭐 비중을 더 실는다기보다는 반등할 때 가능한 장대 음봉의 50% 레벨까지 반등하게 될 때는 차익 실현을 해서 현금 보유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나의 자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전략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계속 올라가는 어떤 봉이 나오기보다는 다시 여기서 바닥을 다지거나 혹은 시간을 두고 좀 더 안정적으로 위에 5일선과 21선의 이격도를 줄여주면서 21선이 점차 올라갈 것이고, 5일선 내려오다 보면 또 한 번의 매수 타이밍이 올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두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면 다시 한번 물량을 실을 수 있는 그때가 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을 본다고 하면 매동 자체가 외국인의 공격적인 어떤 지금 매동의 매도세가 좀 세요. 그 연기금도 지금 한 달 내내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개인만 좀 많이 담고 있다. 그런 부분이고, 다르게 본다고 보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이 양일간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좀 강하게 들어왔던 부분인데 좀 특이한 케이스고요. 아마 셀제 같은 경우에는 또 매도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5일선하고 21선이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는 이 상황이 그냥 부담스럽기 때문에 뭐 어떤 추가 베팅을 한다거나 어떤 비중을 더 실는다기보다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모든 지표들이 지금 다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닥권에서 140%까지 이상 올라간 바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양상이 다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비슷한 양상인데, 기관과 지금 외국인은 일단 한 달간의 순매수 어떤 지금 기존은 괜찮아요. 그런데 기관에서 지금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기관에서 이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올 때 그때 흐름을 보고 어떤 비중을 실으면 어떨까. 그리고 장중 지금 21선까지 터치가 나왔죠. 네, 이럴 때는 저는 셀트리온은 뭐 단기로 보신 분이 아니잖아요. 중장기로 보신 분이라고 하면 여기와 여기 저점이죠. 저점과 고점의 중간 레벨이 아마 30만원대, 네, 이쯤 가격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터치할 때 혹시 추가하신 분이라고 하면 이 종목은 괜찮은 것 같아요.
기법적으로 봐서 21선까지 내려줬기 때문에 조금 섬침해 혹은 비중을 실어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공격적으로 좀 배팅을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흐름이 변동폭이 앞으로도 더 강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흔들리면 바이오 관련된 바이오 종목들, 섹터들이 함께 흔들리는 바가 있기 때문에 위기 대응할 때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중 축소 확대는 항상 고려를 하시면서 기법적으로 이제 이제 구독자분께서 저한테 배운 어떤 그런 게 있으면 배운 대로 하시고, 혹은 자기만의 기법이 있으면 그 기법에 맞게끔 원칙을 가지고 하시는 방법이 어떨까, 그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장중 제가 또 텔레그램에 뉴스를 남겨드렸는데 좀 특이하게 흘러간 종목이 있어요. 지금 대웅 같은 경우가 대웅제약 관련해서 경구용 입으로 섭취하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개발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시안 이내에 아마 그런 지금 치료제 개발하는 업체들이 많죠. 아마 가시적인 성과들이 점차 내년 초까지 흘러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쉽게 생각하면 되겠죠. 코로나 치료제가 뭐예요? 그냥 감기약이에요. 감기약을 국내 한 곳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겠죠. 작게는 세 군데 혹은 5군데에서 계속 지금 임상 이상까지 진행을 하면서 가시적인 결과를 계속 레포팅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제 약물 주사죠. 어떤 주사를 인젝션하는 그런 치료제가 아니라 대웅 같은 경우에는 입으로 섭취하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를 좀 개발에 임박해 있다라는 그런 또 이제 기사가 나오다 보니 장중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죠. 대웅이를 공략을 했던 종군당을 잠깐만 발을 꼬였어요. 종군당을 공략했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거래가 없잖아요, 여기. 거래가 상승할 때 크게 올라가 줬지만 꼬리를 만들어 놓고 이전에 여기 좀 쌓여있는 파란 어떤 매물대, 여기 좀 물려있는 분들이 많겠죠. 여기서 한 번 전쟁이 나왔어요. 그런데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악재가 나오기도 하고 바이오 종목 섹터들 다 흔들리기도 해서 5일선을 이탈한 건 맞아요. 네, 대웅이가. 그런데 여기에서 매수해서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익절하는 타이밍이 맞는데 전체 익절할 필요는 없었다는 게 중요하죠. 적정 비중은 항상 들고 가야 돼요. 언제 어느 때 또 다른 호재 뉴스가 돌발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은 항상 그래요. 적정 비중은 항상 들고 간다.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매동의 흔적이거나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 좀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바닥권에서 지금 부배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잠깐 좀 올라왔는데 여기 고점이죠. 고점과 저점에 거의 이제 중간 레벨까지 올라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매도를 한다거나 성급하게 매도를 했으면 조금 그러지 않나. 그래서 지금 거래가 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다음 날까지 보는 게 맞아요. 원래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수익을 끝까지 들고 가보세요. 5일선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그날 만약 거래가 없다고 하면 그 다음 날까지 보는 마음의 여유도 좀 갖고 있는, 꼭 지금 대웅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 있잖아요. 올라가다가 잠깐 반락할 때 거래가 없다고 보면 그 종가상 모든 주식을 덜지 말고 그 다음 날까지 안고 가보자. 그리고 시가가 중요하겠죠.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홀딩, 그리고 장중 뉴스 나와서 5일선 돌파, 또 강한 체결량이 보이면 그냥 들고 가는 게 맞다. 장중 번쩍할 때 또 매도하지 말고 그냥 있는 것만 끝까지 들고 가보자면, 또 여기에서 또 한번 전쟁이 치러지겠죠. 그런데 또 왔다 갔다 싸울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제 넘어서면 또 신고가 랠리가 나와요. 네. 셀트리온처럼 또 다른 신고가 랠리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치고받고 하겠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쭉 뻗는 그런 양봉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봉을 보면 이제 MACD가 돌아가는 첫 번째 이제 양봉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매도하기보다는 끝까지 끌고 가는 전략. 네, 몇 주죠?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3주죠. 5주까지, 이번 달 말까지 혹은 다음 달까지 열어놓고 좀 보면 어떨까.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올라갔다 좀 발라갈 수 있겠죠. 그런 부분 챙겨보시면서 매수는 이때 좀 다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웅 너무 강하게 올라와서 시간 외도 좀 올라왔더라고요. 시간에도 지금 4%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축하드리고요. 혹시 대웅을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저도 그런 거 좀 보면서 위안을 좀 삼을게요. 일단 저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적시에 제가 이게 원활하게 제가 공유를 못 드리고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고, 그 바이오 종목 한 개 더 말씀드리면 신풍제약이 오늘 장중 좀 출렁거렸어요. 그런데 매동의 흔적을 보면 기간이 조금 덜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어떤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와서 외국인이 끝까지 담아주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운봉이 좀 모이고 있죠. 그 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 부분이요. 그래서 장주 또 한번 번쩍하면 적정 비중은 또 익절을 하고 나머지 비중은 종가상 혹은 종가상 거래가 없다 보면 그 다음날까지 봐서 5일선 이탈 전까지는 30% 혹은 50% 비중 끝까지 들고 가고 또 일부 비중은 또 익절하고 그렇게 좀 현명하게 투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대한항공입니다. 제가 텔레그램에 자주 언급드렸던 종목인데, 저는 오늘 같은 날도 꼬리가 보일 때 또 비중을 좀 더 실었어요. 또 중장기 전략으로 가져간 종목인데, 포트폴리오상 비중이 작아서 또 비중을 확대했던 그런 종목이고, 거래가 없이 올라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꼬리를 계속 잡아먹는 양봉과 음봉의 조화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신고가 돌파도 가능하다. 그리고 매동의 어떤 지금 흐름을 보면, 일주일간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깔끔한 순매수가 나왔고 11월부터 12월 한 달간을 본 거거든요. 만약에 12월까지 보면 또 어떻게 바뀔까요? 네, 12월로 보면 이번 달이죠. 아직 좀 날이 남았는데 연기금에서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챙겨봐 주시고 장중 반락한다 하거나 뭐 눌러줄 때 그때는 비중이 없다고 보면 저는 5일선 근처 매수가 항상 맞다기보다는 적정 비중은 맞다. 그런데 비중이 많으신 분인데 계속 매수하기보다는 항상 포트폴리오상 그 비중 조절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장중 또 쭉 눌러줄 수 있어요. 눌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챙겨 보시면서 몰빵을 한다거나 뭐 30% 이상 50% 이상 그런 매수하는 버릇 들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안 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네, 적정 비중 꼭 챙겨 보시면서 쭉 올려주고 또 쭉 내리기도 하죠.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돼요. 네. 그 댓글에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제가 어제 대우건설 차트를 봤거든요. 지인분이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건설주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 했는데 저는 어릴 적 이제 막 시작할 때부터 건설주 하면 그냥 대우건설을 합니다. 왜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대우가 좋아요. 네, 대우가 좋고 또 조선주 하면 대우조선해양을 하고요. 그리고 오래전에 뭐 대우증권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키움증권을 하고요. 그렇게 만들어 가 보세요. 그러니까 증권주를 한다고 보면 키움증권, 그리고 이제 금융주 할 것 같으면 하나금융투자, 지주인가요? 네, 하나금융이고, 그리고 이제 뭐 해운주 할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3인방, 대한전선, 대한해운, 대한항공. 그냥 대한민국을 저는 좋아합니다. 대한 사람, 대한으로.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건설주는 전 대우건설을 봅니다. 만약에 매매를 하게 되면. 그래서 한번 가면 강하게 가요. 그리고 이전에 지금 고점이죠. 여기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한 번에 큰 또 시세가 나올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걸 갖다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다는 게 참, 아이고 심플로야 반성 좀 해라 라고 오늘 외쳤던 날이고요. 또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하니까 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수급이 괜찮습니다. 건설주가 다 나름 괜찮아요. 그래서 GS건설이든 또 GS건설 문의해 주셨는데, 네, 공략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을 공략할 때는 가능한 또 MACD가 있죠. 이렇게 돌아갈 때, MACD가 돌아갈 때 5일선 터치할 때 매수가 좋아요. 올라가는 종목 좀 말씀드릴게요. 네, 61로 보자. 심플한테 종목을 이렇게 참조해서 받기도 뭐 이렇게 보시기도 하기, 어깨너머 보시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법입니다. 매매한 기법.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을 탈 때 있죠. 그럴 때는 가능한 MACD가 고점 이렇게 불록할 때 매수하지 마시고, 내려올 때 눌림목이 이틀 주고 3일째 양봉인데 가능한 MACD는 꺼져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음이 아니라 가능한 양봉에서
MACD도 양봉이고 봉도 양봉이고 첫 번째 양봉, 그러니까 눌러주고 나서 3일째 사면 돼요. 그리고 21선 근접은 매수가 맞아요. 그리고 또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다시 눌러주죠. 눌러주는데 이때 사는 것보다 보세요. 기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때 막 눌러주죠. 이때는 저는 잘 매수하지 않아요. 왜? 음이니까. 그러면 하나, 둘, 3일째 눌러주는데 가능한 양봉일 때 밑에 꼬리가 달리고 21선 터치할 때 이때 사요. 만약에 추가 매수한다고 보면.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못 샀죠. 못 사면 이전 고점을 돌파할 때 확인 매수가 있거든요. 네가 올라가는 걸 나는 확인하고 매수한다 해서 확인 매수가 있는데 이전 고점을 돌파할 때 흐름을 보고 따라가든지 혹은 여기에서 못 샀으면 그때 매동을 보고 이제 매동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5일선 터치할 때. 이럴 때 매수가 좋은데 저는 건설주는 대우건설을 봅니다. 더 괜찮죠. 상승 탄력이. 그리고 지금 721선 열어놓고 보면 저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721선을 이잠 터치하지 않을까. 터치하고 잠깐 반락했다가 또 숨고르기 하고 또 이제 또 이제 매동을 봐야 되겠죠. 기관과 외국인이 어떤 또 흐름을 보일지 따라서 또 달라지지 않을까. 어쩔 수 없습니다. 대형주기 때문에 퍼가 지금 저퍼예요. 8.5 나와 있는데 더 낮을 겁니다. 더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사도 제가 봤었고요. 아마 저퍼주로 해서 건설주가 3에서 7 내외로 퍼가 그렇게 나온 것들 되게 많던데 일단 퍼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전에 어떤 제 경험을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건설주는 대우건설이 좀 탄력 있게 갔다. 그리고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도 또 건설주로 좀 이렇게 섹터가 약간 반쯤 치우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금호산업을 또 미리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 인생 종목이었죠. 제가 오랫동안 아주 사랑했던 종목 메디포스트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5월달에 말씀드렸나요?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때 제가 인생 종목 메디포스트에 대해서 조명을 좀 해드렸는데 이놈은 추세를 타고 가면 잘 이탈하지 않아요. 보세요. 추세를 이탈 안 하죠. 계속 타고 가죠. 점 찍고 매수. 이런 것들을 제가 10월달에 그냥 좀 말씀드릴 걸 좀 계속 메디포스트가 제 관심 종목 계속 있습니다. 제 인생 주식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않는 반대 여기서 그러면 추세를 그리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리면 타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와요. 그래서 가능한 이놈은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놈이고 하방 경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도 10%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끝내 보면 시간이 지나면 정말 제가 내년까지 열어보라고 하셨죠. 이놈은 언젠가는 721선 터치할 거라고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말씀드린 종목인데 흐름을 보니까 참 치고 가는 모습이 너무 이뻐서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매수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아마 개인마다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추세를 그려놓고 하방 경직이 언제 나오는지 보고 거기에 맞는 매수를 하다 보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게 긴 호흡을 두고 물결의 파동을 따라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하니까 오늘도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럼 매동 확인해야 되겠죠? 매동을 보면 최근에 이제 근 한 달간 외국인의 순매수가 뚜렷하게 나왔던 종목이었어요. 메디포스트 줄기세포 관련주인데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요. 혹시나 또 하락을 하게 되면 적정 시점에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설명드리고 싶네요. 오케이.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었던 종목은 다 말씀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잠깐만요. 네, 두 가지 종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모드투어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때 모드투어 하나투어에 대해서 한번 좀 길게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그때 설명드리고 엄청나게 깨졌어요. 많이 내려갔거든요. 근 2달간 바닥을 기다가 이제 치료제든 백신의 어떤 이슈가 불거지면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면서 이 종목이 한 번에 또 이제 거래가 밀려오면서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이었고 제가 이때 이렇게 한번 조명드렸던 이유는 721선을 항상 열어놓고 이놈은 언젠가는 좋아지면 720에 터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종목이었고 제가 오늘 심플로야 좀 주식 좀 잘하자라고 제 머리를 2번 3번 지어 박으면서 두 종목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는데 잊고 있다가 저도 그때 손실이 좀 가서 이때 손절했거든요. 여기서 이탈해서 손절하고 너무 화가 나서 좀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그때 많이 하락을 해서 여기서 다시 바닥을 다지고 이 바닥 다지고 보이죠? 바닥 다져가는 걸 보고 그때 다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왜 다시 내가 공략을 못했을까? 그런 반성을 하면서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이제 저를 좀 많이 혼냈습니다. 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주식하라고. 그런 어떤 의미로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리고 있어요. 저 또한 뭐 100% 완전하지 않고요. 절대 제가 주식의 고수가 아니에요. 저 잘 못해요. 막 못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차트를 열어놓고 보고 이제는 한번 공략했던 종목이라도 절대 놓치지 말고 앞으로 좀 더 면밀히 보자. 나의 어떤 뒷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날이었는데 또 다른 종목. 모두투였죠. 그럼 끝까지 볼까요? 어떻게 가는가? 이래 갔어요. 차트 보이시죠? 그 6개월간 꾸역꾸역 계속 올라가서 끝내는 721선을 돌파하는 게 나았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렴하고 좀 쉬어가겠죠. 쉬었다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일단 제가 좀 야심차게 한번 그때 설명드린 종목인데 많이 그때 꺼지고 난 뒤에 제가 침체를 하고 좀 많이 힘들었던 그런 날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저 바닥을 딛고 올라갔던 종목. 두 번째 종목은 한익스프레스입니다. 기억나시죠? 이날. 좀 짧게 해서 말씀드릴게요. 한익스프레스는 제가 여기서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이제 물류 택배 관련주는 뭐 제지 관련주도 그때 엄청나게 그때 이후로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일찍 올라갔어요. 그런데 한익스프레스는 제가 손절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추석 어떤 겨냥을 해서 또 한 번에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봤던 종목인데 뭐 그때 텔레칩스 들어가다 보니 제가 어떤 비중이 없어서 한익을 좀 이제 떠나서 이제 봤는데 오늘 이제 또 회사 그 동생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형님, 한익스프레스 차트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는데 화가 나서 요즘에 안 보고 있다고. 근데 또 급등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매도권이에요. 거의 다 매도권 온 것 같고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5일선이 타이면 그 전량 어떤 매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조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손절을 하긴 하더라도 그 종목을 버리지 마세요. 720에서 타고 가는 거 있죠. 이렇게 또 아까 모도투어 같은 건 저 위에 720이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여기서 꾸물꾸물해서 긴 호흡으로 긴 시간을 보다 보면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그리고 이런 종목은 내가 손절을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721선에서는 손절하지 마세요. 여기는 모아가야 될 위치이고 절대 손절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물렸다 하더라도 비중을 어떤 게 그러니까 평단가를 낮추어서 끝까지 21선을 타고 가는 종목이라면 끝까지 가져가다 보면 이전 고점을 돌파할 때 또 한 번의 큰 상승의 마디가 오기 때문에 항상 기법적으로 보시고 721선 혹은 이평선의 밀집 거래가 없을 때 흐름이 많이 꺼지지 않는다 보면 물량 매집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래가 활성화시키면서 이렇게 주가를 부흥시킵니다. 이런 종목들 잘 챙겨봐 주시고 꼭 한익스프레스가 아니라 이런 차트들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종목을 공략하실 때 필히 잊지 마시고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좀 많이 이전 제가 공략했던 종목들을 되돌아보면서 좀 반성을 많이 했는데 그래요. 뭐 이렇게 저도 뭐 잘 못하죠. 요즘에 잘 못하는데 이렇게 반성을 하면서 이전 차트를 돌아보면서 저도 이제 저희 내공을 더 다지고 탄탄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기법적으로 보는 부분 또 충분히 단타든 단기든 중장기든 그러한 종목들의 기법적 좀 자세한 내용은 내일 아침 영상에 또 설명드릴게요.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심플러TV였습니다.